자, 오늘은 탈모 두피염으로 고민인 분들이 본격 더워지는 여름을 대비해서 특히 어떤 것들을 잘 알고 실천해야 되는지, 의사인 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요즘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일단 여름이 되면요, 직사광에 자외선에 피부, 두피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피지 분비에 땀 분비도 많아지면서 두피염이 정말 악화되기 쉬워져요. 그리고 탈모의 악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두피염이랑 탈모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해본 사람으로서 여름을 진짜 잘 관리해야 1년에 두피 모발이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잘 숙지하시고 꼭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분명히 좋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후쿠오카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햇빛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제 정수리가 뜨거워질 만큼 더워서 여름철 관리법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도 이제 곧 뜨거워질 거니까 오늘도 더웠거든요. 어쨌든 제가 무더운 여름만 되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바로 샴푸 횟수인데, 겨울이나 선선한 봄은 몰라도 여름에는 꼭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은 샴푸해주는 게 좋습니다. 미세한 땀에 노폐물에 젖어서 자는 것보다는 간단히라도 샴푸하고 주무시는 게 두피 환경에, 결국 모발 환경에 훨씬 더 도움되니까 저는 또 특히 두피염도 늘 항상 달고 살아왔어서 산뜻하게 아침 저녁 2번 감고 있어요. 세정력이 강한 샴푸로 하루 1번 감는 것보다는 세정력이 살짝 약하거나 마일드한 샴푸로 아침 저녁 2번 감는 게 두피 모발 건강에, 두피 유수분 밸런스 유지에 훨씬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머리 감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 샴푸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한 영상들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요, 제가 항상 여름이면 더 신경 써서 챙기는 게 바로 항히스타민제예요. 24년 가까이 지긋지긋한 지루성 두피염을 관리하고 극복하면서 제일 도움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항히스타민제거든요. 항히스타민제는 세포 염증 반응, 발진, 가려움을 완화시켜주고요, 피부염, 두피염 완화에도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항히스타민제가 탈모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영상을 아주 오래전에 올렸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두피염 탈모가 있는 분들은 저처럼 항히스타민제 활용을 잘 해주는 게 꼭 필수다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여름에는 더 신경 써서 활용해 주는 게 좋다. 왜냐면 탈모가 시작되면요, 모낭 주변 미세 염증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름에는 습하고 생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피부도 두피도 화끈거릴 때가 많고 어쩔 수 없이 염증 톤이 비교적 더 올라가거든요. 저도 선선한 계절보다는 더운 여름에 두피가 악화되었던 경험이 굉장히 많아서 어느 정도 이상 가렵거나 화끈거릴 때 고민 없이 항히스타민제 하나를 먹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걸 먹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평소에는 졸림 부작용이 거의 없는 펙소페나딘이나 로라딘을 먹습니다. 로라타딘을 먹었을 때 1만큼 졸리다고 하면 세트리진은 3.52만큼, 좀 많이 졸리죠. 그리고 펙소페나딘은 0.6 정도로 졸림 부작용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일과 중에 가려움이 있을 때는 로라타딘이나 펙소페나딘 중에 하나를 복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펙소페나딘을 주로 복용합니다. 온셋 타임이라고 해서 약이 얼마나 효과를 빨리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된 게 있는데, 그 시간에서도 펙소페나딘이 좀 더 빠르고, 반면에 로라타딘은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후에 비교적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아까 말씀드린 3개 중에서는 온셋 타임이 제일 느려요.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이 로라타딘은 피부의 팽진을 줄여주는 효과는 도드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효과도 로라타딘은 조금 덜한 편이죠. 그래서 저는 펙소페나딘을 애용하고요, 병원 오시는 고객분들께도 처방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효과 자체는 세트리진이 가장 좋고요, 증상 완화 효과도 가장 빠르게 되기 때문에 심한 가려움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싶을 때나 기존 항히스타민제로 효과가 부족할 때 세트리진을 활용해 주시고요. 어쨌든 탈모에도 좋고 두피 염증에도 겸사겸사 좋으니까 항히스타민제는 늘 구비해 두고 활용하자. 그렇다면 이 항히스타민제를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두피염이 심하지 않고 간헐적인 가려움만 있는 분들은 증상이 있을 때만 활용해 주셔도 충분한데요, 반대로 두피염이 심한 분들은 가려울 때, 증상이 있을 때만 먹는 것보다 매일매일 일정하게 복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펙소페나딘도 매일 먹는 탈모약처럼 매일 한 알씩 일정한 시간대에 루틴하게 복용하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든 지루성 두피염이든 또 아토피든 등등의 이런 염증성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 데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논문으로도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졸리지도 않고 다른 큰 부작용도 없고 큰 내성도 없고 또 효과는 좋으니까 만성적인 두피염, 탈모 고민이 있다면 펙소페나딘을 일정 기간 꾸준히 복용해보자.
저도 20대 같았으면 두피염이 심해서 매일 루틴하게 먹었을 텐데 그땐 이걸 잘 몰랐죠.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정말 가끔 가렵고 불편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증상이 있을 때만 먹습니다. 이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행동으로 옮겨보시고요. 나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약 효과가 부족하다, 세트리진이 제일 효과 데이터가 좋다 기억하시면서 언제 어떤 약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 이런 특징들을 잘 고려해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세트리진을 밤에 먹으면 좋겠죠. 낮에 먹으면 졸리니까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특히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는 모자와 탈모입니다. 햇빛이 뜨겁고 더운 여름에 모자로 두피를 보호하자니 모자를 쓰는 게 두피 탈모 건강에 좀 안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우리 모낭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혈류는요 두피 혈관을 통해서 안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모자를 쓴다고 해서 탈모가 생긴다거나 더 심해진다거나 하진 않지만 너무 타이트한 모자를 써서 두피 혈액순환을 방해한다거나 모자에 갇힌 두피가 덥고 습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게 된다면 두피가 나빠지면서 탈모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모자를 세탁하는 사람이 그리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결하지 않은 모자와 모자로 인한 덥고 습한 환경이 지속되면 두피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여름에 모자를 자주 오래 쓰는 걸 추천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두피염이 심한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두피가 안 좋은 분들은 청결 문제나 덥고 습한 환경을 조금은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모자를 쓰시려면 한 번씩 써서 환기도 좀 해주시고 하는 게 좀 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자의 단점을 충분히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양산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나는 양산 쓰는 게 싫다, 야외 활동을 오래 해야 된다, 그러면 모자를 쓰는 게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 동남아나 괌, 휴양지 여행 갔다가 두피가 타서 심하게는 두피에 화상을 입고 탈모가 많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두피가 빨갛고 모발이 엄청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 주제는 양산을 쓰자입니다. 자외선과 직사광을 막아준다는 점에서는 모자랑 기능이 동일한데 양산은 모자와 다르게 두피를 덥고 습하게 만드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체감 온도를 7에서 10도 정도 낮춰준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늘 효과에 의해서 시원함도 느끼고요. 두피가 받는 온도 자체를 또 줄여줍니다. 두피도 보호하고 양산의 그늘 덕분에 체감 온도도 내려가서 시원하고 불쾌지수도 많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더운 여름 뜨거운 햇빛에 노출될 때를 대비해서 늘 이렇게 양산이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우산을 저는 챙겨 다닙니다. UV 막는 거 처리된 거 항상 이렇게 넣어 다닌다. 이렇게 가방에 항상 꽂고 다녀요. 자, 그러면 어떤 양산을 쓰는 게 제일 좋을까 궁금하시죠? 제 거는 이렇게 안쪽 바깥쪽 전부 다 까만색으로 돼 있는데 기능적으로 이론적으로 제일 좋은 건 바깥쪽은 빛을 반사하는 하얀색이 좋고요. 우산 안쪽은 빛을 흡수하는 까만색으로 돼 있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저는 그냥 양쪽 다 까만색인 우산을 애용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 다섯 번째 주제는 여름에는 가르마를 한 번씩 바꿔주자입니다. 머리카락은요, 헤어스타일로 멋을 내는 것 외에도 직사광이나 자외선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크거든요. 그래서 늘 같은 가르마로 특정 두피만 노출시키고 다니는 분들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손상될 수가 있어요. 두피가 악화되고 탈모도 심해지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햇빛이 너무 강하고 심하면 화상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활동 자주 하는 분들은 가르마를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좋을 수 있다. 그게 싫으면 아주 간단하게 양산이나 우산을 애용하자. 참고로 요즘은 이렇게 뿌리는 자외선 차단제도 있어서 두피에 그냥 뿌리기도 하거든요. 늘 항상 햇빛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가마나 정수리 신경 쓰이는 분들은, 그중에서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은 활용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샴푸와 생활 환경이에요. 아까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샴푸 횟수를 말씀드렸는데 조금은 다른 내용이거든요. 여름에는 덥고 습하기 때문에 두피 곰팡이균 증식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염증이 악화되기가 쉬워요. 저도 그래서 항상 여름에 더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더 주변 환경을 선선하게 제습이나 적절한 냉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주무실 때는 두피에 닿는 베개 커버도 신경 써서 갈아주는 게 좋아요. 겨울보다 여름에는 주변 환경을 훨씬 더 잘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 피부 곰팡이균을 억제해주는 니조랄이나 노비프록스 같은 약용 샴푸도 주 1에서 2회 정기적으로 동반하시는 걸 항상 추천드렸었는데 여름에는 훨씬 더 신경 써서 챙겨야 돼요. 그래야 가려움도 덜해지고 두피가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머리를 하루 한 번 감는 분들도 여름에는 꼭 제발 2번 감아보세요. 많이 바뀔 거예요. 느낌 자체가. 두피 컨디션도 많이 바뀔 거고요. 여름에는 덥고 습하고 피지 분비도 많고 기름기도 많이 쌓이고 그렇게 주무시는 것보단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만드는 선에서 청결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가볍게 감고 저녁에는 좀 더 신경 써서 감으셔도 되고요. 두피가 건성인 분들은 세정력이 약한 샴푸로 아침 저녁 전부 가볍게 감으셔도 되고요.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루틴 그리고 본인 두피와 잘 맞는 샴푸를 찾는 게 우리 두피 모발 건강에는 특히 여름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7번째 주제는요, 너무도 당연한 술입니다. 왜 제가 굳이 여기서 너무 당연한 술을 또 말씀드리냐 하면 학창시절에 의과대학 다닐 때는 선배나 선생님들이랑 피할 수 없어서 먹다 보면 만취해서 집에 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집에 오자마자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 덥고 습한 환경에서 나도 모르게 두피를 밤새도록 긁은 거죠. 술은 내가 무방비 상태에 잠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피부 온도 자체를 올려서 두피염이나 탈모 증상을 악화시켜요. 특히 외부 환경도 더운 여름에는 내부 온도를 올려주는 매운 음식이나 술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과음은 특히 더 쥐약이니까 여름에는 신경 쓰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요. 오늘은 저도 실천하고 있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름철 두피 탈모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각자의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또 이런 걸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걸 꼭 지켜야겠구나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꼭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냥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